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인 민주당 대표위원입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처음으로 저희 의정포커스를 찾아주셨는데요. 2011년 새해를 맞아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선은 그 민생 정책 개발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 보육,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욱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반영은 했지만 일몰제 예산이라고 해서 즉 우리가 올바른 정책 집행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이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제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그 민원 전철 예산이라든가 네. 도민안방, 뭐 창조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엄밀한 감시도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해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급식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40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급식 문제가 합의가 된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에서 그동안 교육청과 31개 시군 간에 5대5로 해서 급식 예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끊임없이 경기도에서도 약 30%, 즉 한 7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예산은 부담을 해야 균형 있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결국은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400억 원 정도를 반영하는 걸로 이제 정치적 타결을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용어상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것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친환경 급식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저소득층이든 결식이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예산에 시군에서 이걸 사용하고 그 돈이 이제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회적인 무상급식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은 아니다, 친환경 급식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시행을 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하고 이제 협상을 주도했던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나 또는 이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제반 급식 담당 그 실무자들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내려가는 지침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그 400억 원을 학생 수 비율에 맞춰서 시군에 직접 배분한다. 두 번째는 예산이 친환경 급식 예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제반 급식 예산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약 37억 원 정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안양, 안산, 뭐 성남 이런 데는 뭐 한 27억에서 30억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걸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의 문제이지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네.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새해 예산안 심의는 그래도 정말 극적으로 합의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결정,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렇죠.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무상급식 예산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향후의 예산 심의의 방향에 있어서는 김문수 지사가 자칫
이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생을 돌보는 행정, 예산 집행이 아니고 뭐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이 표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정치적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정치적인 의견을 배제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건지 아니면 민생인지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가정보육교사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한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 예산을 이번에 전액 삭감이 돼서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당 약 도에서 45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약 6, 70만 원을 본인 부담을 해서 그 가정 보육 교사를 쓰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경기도와 시군이 2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근데 이 예산이 300여 가구 정도의 집행이 되고 있어요. 20억 예산이. 0세에서 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소득층에게는 이 본인 부담률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제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다 많은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집행부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 저희들은 민주당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 기본 취지는 살려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도민들의 또 구제역 때문에 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미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떠신가요? 구제역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국가적인 사항이고 또 긴급히 발생돼서 일단은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라든가 예방책 이 부분들은 더 근본적인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몰지에 침출수 문제가 오염이 돼서 이것이 땅에 스며들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그 보상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는지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는 토끼해라고 하는데요. 저도 참고로 토끼띠입니다. 토끼가 이제 큰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목소리를 큰 귀로 잘 듣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민첩하고 영민하게 도민들의 생활을 잘 살펴서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소원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고영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